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대영님의 혼돈인지의 기본 기법 발표 자료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혼돈인지라는 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막 어지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혼란스러운 생각 이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자료에서 핵심 기법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기법은 초점 흐트러뜨리기인데요. 나무 하나만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전체 상황을 이렇게 조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물러서서 보자 한다고 바로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건 아닐 텐데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핵심은 의도적인 탈집중입니다. 질서정연한 사고는 보통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문제에 딱 집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법은 의도적으로 초점을 좀 분산시켜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에 작동해서 예기치 못한 해결책이나 통찰력을 떠올리게 돕는 거죠. 아, 잠재의식.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미술관에 가서 특정 작품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거닐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경험을 흡수하는 연습,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분산시켜서 뇌가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유도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강박적으로 해결책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막히는 경험 다들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있죠. 그럼 이렇게 시야를 넓힌 다음에는 여기서 두 번째 기법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무의미해 보이는 것에서 의미 찾기. 이게 참 재밌어요. 평범한 네온 사인 불빛이나 구름 모양에서도 특별한 아름다움이나 연결고리를 발견한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좀 억지스럽거나 약간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물론 이게 모든 우연에서 막 필연을 찾는 그런 아포페니아와는 좀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이 기법의 진짜 가치는 관련 없어 보이는 요소들 간의 가능성이 있는 연결을 탐색하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가능성 있는 연결이요? 네, 자료에 나온 캘리포니아 지진이랑 컴퓨터 주가 하락이 시처럼요. 표면적인 인과관계 너머에 혹시 숨겨진 패턴이나 시스템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보는 태도죠. 이게 세상을 단편적인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혁신은 종종 이런 예상 밖의 연결에서 나오니까요. 아, 연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차선책 선택하기인데요. 이건 더 의외예요. 아니, 왜 굳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냥 현실과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건 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만족도를 낮춰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예측 가능한 경로, 그러니까 최선으로 보이는 그 길이 때로는 오히려 경직된 사고나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는 거죠. 이 기법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좀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요. 때로는 차선책이 오히려 원치 않는 대립을 피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게 하거나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자료의 예처럼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병가를 내는 거예요. 이건 당장의 갈등은 피하면서 상황을 다시 평가의 시간을 버는 전략적인 후퇴일 수 있죠. 아, 전략적 후퇴. 네, 아니면 항상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봤더니 우연의 멋진 가게를 발견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효율성을 조금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이나 창의적인 자극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초심자가 전문가가 놓친 발견,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변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흐름에 맞추기는 어떤가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상황에 힘을 이용하고 직접적인 저항을 피하는 방식이라 이게 자칫하면 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법은 무기력하게 그냥 따르는 거랑 좀 다릅니다. 오히려 상황의 동력,
그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가깝죠. 적극적으로요? 네. 도교의 무의 사상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억지로 힘을 써서 언덕을 오르려 하지 않고 상황의 자연스러운 결을 파악해서 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저항을 피하는 거죠. 아, 무의. 네. 예를 들어 조언하기 좋아하시는 시부모님과 에너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거나 관계를 좀 원만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지혜라고 할까요? 아하, 네. 오늘 살펴본 4가지 기법, 초점 흐트러뜨리기, 무의미한 것에서 의미 찾기, 차선책 선택하기, 그리고 흐름에 맞추기. 이게 다 결국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좀 더 유연하고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도구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초점 흐트러뜨리기로 시야를 넓히고, 무의미 속 의미 찾기로 연결고리를 탐색하고, 차선책 선택으로 새로운 경로를 열고, 흐름 맞추기로 상황의 힘을 활용하는 것.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혼돈과 질서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이요. 어떤 상황에서는 질서 정연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혼돈 인지 개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요. 네, 상황에 맞춰서 이 도구들을 잘 꺼냈을 줄 아는 유연함, 그게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 상자에 새로운 연장 하나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내일 아침에요, 늘 마시던 커피 대신에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차를 한번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차선책 하나가 예상치 못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혼돈 인지 실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